인터넷에서 그 활동하는 그러자면 만나밥상, 닉네임이 만나밥상이에요. 네, 만나밥상이라고 그러고 마에다 니은 시옷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의 또 다른 홍보 키워드는 홍보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홍보 전문가의 스킬을 가져서 홍보 전문가가 아니고, 여러분이 좀 이해를 좀 구하고 싶은 게, 홍보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홍보 전문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이제 1시간 반 동안 제가 할 텐데, 제가 나름대로 PPT로 준비를 한다고 하긴 했어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좀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나 뭐 좀 더 좀 필요한 내용이 있다 싶으면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그냥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제가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텐데, 뭐 배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배운 것을 어떻게 실천에 옮겨가지고 내가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제 시작을 할 텐데, 먼저 여러분이 컴퓨터를 만약에 가져오셨다면 여러분의 네이버 계정으로 들어가셔서, 네이버 계정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네이버 계정으로 이렇게 들어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로그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에 네이버 계정으로 여러분 각자 그 계정을 집어넣으셔서 이 창으로 들어와 주시면 좋겠어요. 로그인 몇 돼요? 네이버 계정. 그 네이버 계정을 현재 안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시나요? 네이버 계정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이거 네이버에 다 카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 계정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럼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집어넣은 상태에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자기 네이버 메인 페이지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쓸 것은 아니고 내려놓으십시오. 지금부터는 뭘 할 거냐 하면, 제가 준비한 PPT 내용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습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는 여기 보면 브랜드를 승승장구시키는 지식인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PPT를 쓸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브랜드 가치를 승승장구시키는 지식인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얘기하는 내용 중에 나오는 게 뭐냐면, 민호체구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민호체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기 있습니다. 니노체구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니노체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검색하시지 마시고요. 집에 가서 니노체구가 도대체 뭐냐 하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참고를 할 텐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니노체구의 니는 여기에 니즈를 얘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니즈. 고객의 니즈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는 노출입니다. 노출. 그래서 우리 SNS에서 활동을 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SNS상에 노출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정보는 무효한 정보가 되고 사장되는 정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반드시 노출을 달성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는 최산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산성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내가 물건을 올려서 고객들한테 판로가 개척이 됐다 하더라도 그 물건을 팔아가지고 내가 남는 이윤이 박하거나 아니면 없다면 그건 허사다. 그래서 충분히 내가 그 물건을 팔아가지고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는 최산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는 뭐냐면 구매예요, 구매.
구매인데 이 물건을 상품을 잘 노출시키기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고객이 구매를 해주지 않고 눈팅만 하고 지나간다. 아이 쇼핑만 하고 지나가 버리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매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또 구매를 이뤘다 하더라도 이 구매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재구매 또는 재재구매 아니면 더 나아가서 평생 고객이 될 수 있다면 이건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노체구의 목표는 어디냐? 구매, 구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신비노체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키워드를 노출시키는 게 제일 저는 첫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러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첫째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SNS 강사 중에서. 그것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아무리 당신이 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SNS상에 고객이 볼 수 있는 눈높이에 갖다 놓지 않으면 허사다. 그러면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노출을 시킬 때 예를 들어서 블로그 같으면 블로그, 카페 같으면 카페 처음 페이지에 1번에서 3번 내지 4번 그 안에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출되는 이 정보가 옛날에 내가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권리금이 있다. 포스트에도 권리금이 있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면 상단 노출이 될 수 있으면 그것이 권리금이 굉장히 높은 글이 되지만 2페이지, 3페이지에 넘어가 버리면 그것은 권리금이 낮아지는 것이고 심지어는 판매가 힘들어지는 글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노출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여기서 광고해서는 안 되는 게 글은 항상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글이 써지면 다시 업로딩이 되면서 내 글은 쳐져요. 그리고 자꾸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그것은 그 키워드를 다시 공략을 해서 글을 또 써줘야 돼요. 그게 무한 반복을 해야 되는 게 약간 피로감을 주는 일이긴 하지만 그걸 안 하면 SNS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출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노출이 된 뒤에 어떻게 해야 돼? 고객이 그 정보를 봤을 때 그 정보를 갖다가 혹하고 이 정보를 내가 사야 되겠다. 당장 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니즈가 거기가 심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보에. 그래서 니즈를 반드시 심어야 되고 그러면 이 니즈를 어떻게 파악할 거냐 어떻게 알아낼 거냐 하는 것도 숙제인데 그것도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노출이 먼저고 그 다음에 니즈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채산성, 구매 이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건데 채산성은 여러분들이 각자 이 물건을 내가 팔았을 때 고객의 경쟁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구비 조건을 갖추려면 다른 상품, 유사한 상품들이 어떻게 판로가 개척이 되고 어떻게 가격대가 형성이 되는가 그것도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 그걸 알았다고 했을 때 고객이 구매를 하려고 하면 다른 물건에서는 볼 수 없는 특장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차별화입니다. 차별화. 그래서 상품이 반드시 차별화가 돼야 구매가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고 내가 최근에 글을 페이스북에 좀 올렸더니 좋아요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좋아요 하는 분들 중에서 이 물건의 매력을 느끼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가 아무리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고객들이 판단할 때는 나는 내가 좋은 정보야. 그래서 올렸어. 고객들이 그걸 볼 때는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절대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 별것 없다. 나는 좋은 정보라고 해도 고객이 볼 때는 별것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 내가 판매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냐를 생각을 해본다면 고객이 나하고 똑같은 마음을 먹도록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고객의 마음에 들어가야 돼요. 고객을. 그래서 고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서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구매가 이루어져요. 심지어는 내가 아무리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고객이 볼 때는 나의 가치가 승승장구되지 않으면 나의 가치가 높지 않으면 고객은 그 정보에 대해서 크게 메리트를 느끼지 않고 동선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움직이게 하려고 하면 나의 브랜드를 먼저 올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브랜드를 승승장구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럼 브랜드를 승승장구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책을 써서 유명한 저서가 된다든지 어디 가서 강연을 해가지고 많이 이름이 늘린다든지 아니면 스펙을 쌓아가지고 그 사람이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갔다 온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책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건 책을 좀 써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 브랜드가 올라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스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어디 학교 나왔지? 또 어디서 지금 활동하고 있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꼭 갖추기 위해서 브랜드를 상승시켜야 되는데 그게 책쓰기도 중요하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 오늘 내가 여러분한테 같이 공부하고 싶은 것은 지식인입니다. 지식인 가지고 어떻게 브랜드를 상승시킬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노트북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한테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PPT 세운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인터넷 비즈니스를 성공시키는 방법은 목적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첫째,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비즈니스를 성공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근데 그거 자칫 잘못하면 그게 까먹기가 있습니다. 보통 평상시에는. 그럼 그걸 안 잊어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내 자신한테 주문을 걸어가지고 내가 내 자신한테 쇠뇌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한테 나는 인터넷을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하는 그런 각오를 다짐을 항상 자기 자신한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해서 쇠뇌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는데 핸드폰 바탕화면에 핸드폰 바로 켜자마자 바탕화면에 내가 꿈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이미지나 영상을 하나 심어 놓으면 켤 때마다 그게 자기 자신한테 세뇌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한번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성공 방법을 배우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리고 실천하라. 성공 방법을 배우는 것도 좋고 또 그 배우는 것을 실천에 옮기면 더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배우는 것만 급급하고 실천에 안 옮기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실천까지 도달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말은 안 해도. 돈이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인격을 저해하는 그 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신 오늘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얘기 잘 안 해요. 속내는 있는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어떻게 해야 돼?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옛날에 맹모지교, 삼천지교가 있죠. 그 다음에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려고 하면 학교 근처로 가서 키우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하고 싶은 것은 부자가 되려고 하면 부자가 사는 동네, 부자가 어디서 움직이는지를 알아가지고 그 동네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부자가 있는 동네에 가서 반드시 살 수 있도록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것을 가르쳐 줬는데 알았어요. 근데 실천에 안 옮기면 만사가 허당이다. 그래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배웠는데 왜 나는 성공하지 못할까?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만 할 일을 못 찾고 방황하고 헛일에 시간을 소비한다. 최근에 내가 SNS에서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카스, 밴드, 유튜브, 그 다음에 뭐 카카오도 많죠. 카톡도 있고 카스도 있고 옛날에 LOID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았는데 하여튼 이것저것 계정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거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걸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지하철에서 우리가 이동하는 시간 예를 들어서 20분이나 30분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집에서 블로그 글을 예를 들어서 하나 올렸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SNS에 연동을 시키는 방법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적용을 시키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짜투리 시간, 어디 이동하는 시간을 갖다가 허비하지 말고 그걸 잘 활용을 하면 마중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성공은 여러분들이 알아요. 어디 가서 많이 들어서 알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는 걸 아는데 그게 입으로만 그냥 되뇌이고 실천이 안 옮긴다.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실천에 안 옮겨서 못한다.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여러분들이 선택도 신중하게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은 선택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소모하다 보면 집중은 여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집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제가 일러준 방법대로 한 달 또는 길게 보면 3개월만 하면 반드시 여러분 블로그에서 성공에 대한 장벽을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 경험에서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공한 사람에게 매일 눈도장을 찍어라. 예를 들어서 SNS 활동하다 보면 이 사람한테 내가 먼저 배울 것이 있겠다. 성공에 대한 스킬을 받을 수 있겠다 싶으면
그 사람한테 계속 눈도장을 찍어줘야 돼. 그래야 그 사람에서 안 잊혀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으면 자주 만나가지고 차 한잔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SNS상에서 계속 그 사람한테 안부를 자꾸 여쭙고 그다음 그 사람에 대해서 뭘 하는가를 자꾸 딱 찾아봐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활동 영역에 같이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활동해 주는 게 좋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내용이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성공 로드맵인데 목적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호체고입니다. 민호체고. 그다음 평생 고객 만들기 프로그램 필요하면 이건 별도 내가 알려주겠다. 그다음에 민호체고는 니즈, 노출, 최상성, 구매 행동 이런 거고. SNS의 기본 플랫폼은 블로그입니다. 블로그 글쓰기, 그다음에 그 글 쓴 것을 카페에 보내고, 카페에 보내는 것을 카카오 스토리 플러스 친구로 보내고, 이 카카오 스토리 플러스 친구에 보낸 것을 페이스북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있는 것을 인스타그램에 옮기고, 그 다음에 밴드로 옮기고, 이런 것이 사실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처음 할 때는 좀 어려워요, 사실. 그러나 숙달이 되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이동하는 시간에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유튜브 동영상은 별개로 이걸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TV 방송인데 이것도 참 좋은 툴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고, 1번 같은 경우는 글을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별도로 요구하면 코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NS에 활동을 하려면 제일 우리가 습관화시키는 게 뭐냐면 이미지를 많이 찍어야 돼. 매일 습관화시켜가지고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습관화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꼭 이거 참고하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글을 올린 후에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객이 내 블로그에 예를 들어서 방문해 주기를 바래요. 근데 절대 방문해 주기를 나는 바라지만 고객은 방문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먼저 고객의 블로그를 쫓아가야 돼요. 쫓아가가지고 거기에다 글을 옮기고 나와야 그 사람이 방문을 해줄까 말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내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그냥 그걸로 끝났다,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많이 계시더라고요. 해보면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먼저 다른 블로그에 방문을 하십시오. 그리고 방문을 해서 거기다 댓글 공감을 남겨주시고, 댓글 공감을 남겨줄 때도 그냥 요즘 보면 스티커 댓글 남기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진정성이 나오는 글을 다십시오. 그 블로그에 예를 들어서 보면 태그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태그. 글자를 쭉 다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태그라도 보고 그 태그 중에 하나를 갖다가 멘트를 날리세요. 그래가지고 꼭 댓글을 진정성 있게 날려라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걸 내가 고객의 예를 들어서 글을 올렸어, 블로그에. 근데 블로그에 글을 올린 것을 고객이 어떻게 반응할 수 있도록 나는 팔고 싶은 거야. 근데 팔려고 하는 제스처가 나오면 고객은 등을 돌려버립니다. 싫어해요. 그래서 절대 팔려고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 나는 글을 팔려고 나는 내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고 물을 수 있어요. 절대 팔려고 하지 마시고요. 은근하게 다가가고 그 사람이 이 정보를 안 사고는 못 배기게끔 컨텐츠를 만드세요. 컨텐츠를.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팔려고 안 해도 고객이 그걸 사라고 와요. 물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팔려고 하지 말고 고객이 사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객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예를 들어 이벤트를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 고객에게 뭔 선물을 주고자 할 때 정보나 선물을 주고자 할 때 이건 다른 사람한테 안 주고 나만 주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도록 줘야 돼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네. 아, 누구나 다 이렇게 주는 건데 그 중에 나도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고객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귀인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갖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걸 꼭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 여기 요건 내가 말씀드렸죠? 네.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DB 수집 방법인데 이건 오늘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이메일.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정보를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메일도 되고 문자도 되고
그 다음에 메신저도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쪽지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나는 고객한테 줄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한다 그러면, 이메일을 고객한테 보내야 될 이메일을 수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DB를. 그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실습을 할 겁니다. 실습할 거고, 그 다음에 쪽지, 문자, 메신저, 카톡, 이것은 따로 다 아시는 거니까 따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집한 이메일을 발송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식인 공부를 제가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성공은 배움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당장 하세요. 이 말을 썼는데 이것은 누차 강조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아실 거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PPT 강의는 여기서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참고사항입니다만 저희 이따가 제가 이제 할 건데 여기 들어가서 보면 인터넷 참 코칭 블로그라고 해서 요거 지금 저의 블로그인데요. 블로그에 보면 지금 저 간판이 이렇게 보이는데 내 블로그를 찾아오는 방법은 여기 보면은 블로그 네이버.com 하고 여기 써 있죠. 여기 주소창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각자도 저 블로그 컴퓨터에 접속이 돼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찾으세요. 여기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블로그 여기 눌러가지고요. 여기 블로그를 눌러서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자, 요걸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만나밥상 이렇게 치고 검색을 하면요. 여기 나옵니다. 나오죠? 네. 저는 블로그가 2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위에 하지 말고 밑에 이렇게 치세요. 시내 만나밥상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이 안부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안부 게시판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여기에다가 참고로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 대표님 저기 혹시 대표님 SNS상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중에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혹시 뭘까요? 네. 아니 남한테 내가 홍보하기를 원하는 낱말 단어. 갑자기 그래. 제가 있으면 해마 화장품. 해마 화장품이요? 네. 자, 그러면 해마 화장품인데 이 해마 화장품이 해마로 만든 화장품이겠죠.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 고객이 검색하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죠? 네.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건 좀 이따 내가 해드릴게요. 그럼 해마 화장품인데 해마라는 말을 빼고 네. 예를 들어 화장품이라고 요건 수제 화장품입니까 이게? 해마 화장품이라는 게? 그냥 저 공산품이에요. 아, 공산품. 공산품이면 네. 공산품이면 해마 화장품을 갖다가 취급하고 있는 게 대표님뿐만이 아니고 네, 네. 예를 들어서 SNS상에 여러 사람들이 네, 있을 거 아니야, 네.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수제 화장품이라고는 이제 수제 화장품이 좋은데 어떻든 간에 여기서 아모레 화장품 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예를 들어 화장품 회사들이 들어 있겠죠. 네. 그냥 그러면 해마 화장품이라고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네. 그거.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보고 여기에 해마 화장품. 자, 이렇게 썼습니다. 맞습니까? 잘 썼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했을 때에 네, 지금 블로그가 먼저 통합 검색으로 됐을 때 블로그가 먼저 뜨고 네. 그 다음에 쭉쭉쭉 내려가면